네, 시장이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라이징 스타를 모셨습니다. 전우재 하나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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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업앤다운이 좀 있습니다. 전망이. 전반적으로 탑픽 오늘 어떤 건가요? 지금 현재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던가 SK이노베이션 같은 업체들이 좀 장기적으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일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는 중소형주 중에서는 송원산업, 이제 NCC 업체들한테 첨가제를 공급해주는 업체이나 아니면 이제 세제 원재료를 만드는 이수화 같은 업체들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 나눠서 탑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출연하신 건설 애널리스트께서도 내년도 건설 키워드는 탄소 중립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탄소 포집 시설 수주가 늘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우재 연구원 커버 종목 중에 유니드가 바로 탄소 포집 관련주 맞죠? 네, 맞습니다. 시장이 주목을 받기 전부터 굉장히 일찍 커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3분기 상승에 비해서 4분기는 다소 둔화가 된 것 같습니다. 탄소 포집 시장의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은 걸까요? 유니드는 기본적으로 되게 우량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의료나 비료, 화학 제품들의 첨가제에 해당되는 가성칼륨 이라는 제품 MS 3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PR은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으로 되게 안정적인 회사 주가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게 탄소 포집이라는 새로운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소 포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쓰거나 건물에서 단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탄소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애초에 잡아서 제거를 해주는 게 이제 탄소 포집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향후 이제 10년 동안 거의 20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유니드가 만들고 있는 이 전 세계 1위 제품 탄산칼륨이라는 제품이 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해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유가가 좀 많이 오르긴 오른 건가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중일 세 개국에 비축률을 좀 풀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 중국이 거기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가격 변수가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 좀 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국제유가 공급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우디랑 이제 오펙에서 굉장히 많은 공급을 줄였었고요. 아직도 공급을 예전만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원유를 캐서 공급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19년 코로나 이전 레벨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원유 공급은 늘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순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좀 이제 유가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유가가 실제로 좀 내려가고 있고, 유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정유 업종한테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내려가는 거는 정유업체에 조금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화학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유가, 정제 마진, 수요 모두 지금 견조함을 보이는데도 화학주가 계속해서 저점 권역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화학 수요가 나쁘지는 않아요. 되게 좋게 지금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되게 아쉬운 점은 과거 대비해서 현재 공급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제 에틸렌 기준으로 한 700만 톤씩 증설이 매년 일어났었다면 작년부터 올해 내년에는 한 1,200만 ton 정도의 증설이 있거든요. 평소보다 증설이 한 60에서 70% 더 많이 들어오고, 전체 석유화학 제품들 기준으로는 거의 2~3배 이상 증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전망 시즌입니다. 내년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유화학 시장에 내년도 변수는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유화학 시장은 글쎄요,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공급 이슈 때문에 좋아지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불면서 미국 설비들의 3분의 1이 꺼져 있었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미국에서 너무 추워서 한파가 불어가지고 설비들 절반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한파 같은 이슈가 또 발생을 한다면 화학 마진이 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회성적인 자연재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매년 발생하는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의 공급의 차질이 기업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최근 리포트에서 특수화학 분야가 내년에 10년 만에 한 번 있는 기회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증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증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석유화학 제품의 8%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가 6개였어요. 공장이 6개였는데 올해 하반기에 갑자기 3개가 늘어났습니다. LG랑 GS, 현대에서 증설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직전 단계인 중간재 인 NCC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정밀화학 업체들 그리고 특수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싸게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더 원가 경쟁력이 좀 우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수화학 업체들이 되게 좋을 수가 있고요. 증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최근 1, 2년 동안 운임이 매년 상승을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상승을 하면서 계약했던 판매 가격보다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하면서 제품을 팔아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운임이 꺾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는 운임에서도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2, 3년 동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좋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4분기 들면서 그린플레이션 같은 친환경으로서의 국면 전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통 화학 애널리스트로서 화학 산업은 향후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시기를 좀 넓혀보죠. 화학에서 이제 탈탄소 그리고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서 다들 좀 화학업체들과 정유업체들 되게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시선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이런 플라스틱들 전부 다 저희가 안 쓸 수는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요가 계속 성장을 할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러한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재활용하는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아질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갖추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아니면 SK그룹 같은 데서 되게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투자하고 있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이제 원래는 수백 개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몇 개의 이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려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화학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여의도 라이징스타 전우재 하나증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